코스피가 50일 만에 1900선이 무너지면서 주말을 맞았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1900선 회복을 시도하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있죠. 원화 강세로 외국인을 비롯한 수급 주체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앞으로 수출주에 대한 전망도 어둡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1900선 이탈을 어떻게 바라볼지 또 지지선이 어디인가를 놓고 오늘 이수연 전문가, 대신증권 김현웅 PB, 뉴스토마토 홍은성 기자 세 분과 토론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기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홍은성 기자, 1900선 이탈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는데요. 여의도 반응 어떻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1.72% 밀리면서 이 1900선을 무너뜨렸습니다. 1900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34거래일 만인데요. 증권가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환율 하락, 경기도나 우려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기업 실적 우려로 외국인이 매도세를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어닝 쇼크까지 더해졌고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GDP 역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지수를 압박했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 수출 대형주에 대해 우려감이 커진 것도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단기 급락에 따라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좀 점치고 있겠지만은 탄력과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월에 부담감이 첩첩이 겹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1900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것 같고요. 원화 강세도 그 나라의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오히려 수출주에 대한 부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국가에 대한 평가도 참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도 환율 강세를 좀 나타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뒤에는 또 부담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증시 변수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국내외 경제 지표 발표도 있고요. 또 여전히 실적 발표도 남아 있습니다. 홍은성 기자. 네, 이번 주는 월말 월초 매크로 지표 외에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이 매크로 장세의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월말 월초 매크로 지표가 이전보다 개선될지 여부가 이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주목해야 할 지표는 한국의 9월 산업 생산과 10월 무역 수지, 미국의 10월 ISM 지표와 실업률, 그리고 중국의 10월 PMI 지표 등입니다. 우선 31일에는 한국의 9월 산업 생산이 발표되고요. 다음 달 1일에는 한국의 10월 무역 수지와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 그리고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표가 이 지수가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 2일에는 미국의 10월 실업률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이들 지표 전망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매크로 지표가 호전된다면 이 시장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6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터라 이 반등의 탄력과 강도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도 좀 과신하기는 어렵다고 좀 점치고 있습니다. 네, 김현웅 PB님, 지금 시장에서는 참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큰 것 같죠. 그래서 그런지 G2의 지표가 호조되고 있는 것도 그리 큰 무게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바닥론도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요즘 증권사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 또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 경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네, 일단 G2 지표는 호조세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살펴봤을 때도 50선이 기준선이죠. 50선을 상회하면은 이제 호조세고 50선을 하회하면은 경기 위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2개월 연속 50선을 상회하면서 미국 경기는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서프라이 지수가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어요. 그동안 해왔던 어떤 내수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경기 바닥론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국내 경기는 많은 이제 여의도 분석가들이 이제 분석을 했다시피 장기 저성장 국면이라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사실인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뭐 중국, 국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경기가 딱 좋은 곳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곳은 바로 이제 미국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중국도 아직은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2007년 뭐 수출로 어떤 수출 기반으로 그 경기가 화랑이 됐을 때에 비하면은 어떤 내수 부양 체계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아예 정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데는 미국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런 이 지표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저는 이제 어떤 경기 지표가 발표를 하더라도 이제 지수를 상승할 수 있는 지수 상승을 일으킬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좋아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해외 변수 더하기 국내 변수인데 국내 변수도 사실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장기 저성장 국면이고 해외 변수도 뚜렷할 것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멘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어떤 업종들이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시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지표 어느 것이 발표되더라도 상승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다고요? 국내 지표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의도에서는 이번 주 월말 월초기 때문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오는 만큼 매크로 장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김현웅 PB는 또 이런 지표들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네요. 홍은성 기자, 또 다른 변수로 환율 아주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 25일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100원 선을 붕괴시켰습니다. 이 같은 원화의 강세는 국내 경제의 이 대외 신인도 상승과 함께 절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이 이 채권 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좀 그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미국의 달러 약세 유도 정책 기조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일방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이 추가적인 하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수출 기업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을 그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080원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1,050원 선까지 밀릴 수도 있고 내년에는 1,000원 초반대까지도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이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갈수록 환율에 대해서는 더 급속한 강세를 예상하고 있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이슈나우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80원 선 수출 기업에서도 보고 있고 우리 이슈나우 토론을 통해서도 한 1,080원 선까지 결론이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1,000원까지도 여의도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연 전문가님. 1,100원대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환율을 바라볼 때는 득과 실을 잘 따져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구간마다 해석이 다를 텐데 지금은 좀 우려감이 아주 크잖아요. 증시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환율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지수 영향력은 이제 하방 압력 영향권에 들어갔지만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환율 하락세는 이제 QE3 유동성이 공급이 됐고 또 내일 이제 BOJ에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QE1, 2에서도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안전자산에 쏠려 있던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움직임이 보일 때 환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영향권은 업종별로는 온도차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상승이라는 것 제로 자체는 시장에 일단은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자산 선호인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동차 업종은 좀 약세권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관련돼서 현재 프린트가 좀 잘못됐는데요. 원화 강세 때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계속 나오겠지만 손실은 좀 제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표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안전자산 대표격인 US 달러 인덱스가 위험 자산은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전 같으면 벌써 80달러를 넘었어야 되는데 아직은 80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가 환율이 내려갈 때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내려갈 때 코스피는 올라간다 이렇게 반비례 관계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는 환율이 내려가면서 지수도 내려가잖아요. 이것이 일시적인 과도한 해석
해석이라고 시장의 해석이라고 보시는 거죠, 결국에는. 네, 보통은 이제 네. 지수가 내려가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 통상적인 사례였는데요. 예. 이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도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는데도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제 계속 내려가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단 우리나라만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머징 국가가 일반적으로 지금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이제 동조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이 부분은 유동성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증시에는 결국에는 해가 되진 않을 것이다. 네. 원래대로 시장이 순기능을 하면서 돌아가게 된다면은 이 환율이 내려가면서 우리 지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지금 표에 보니까 2060포인트 선에서 환율 900원대인 것을 표로 가지고 와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전망을 같이 해주실까요? 네. 네. 2007년도 그 코스피 상황을 보면 2000선을 돌파할 당시에 원달러가 900원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이때는 이제 기관화 장세의 펀드로 이끌었지만 원화 강세라는 요건 자체는 캐리 트레이드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는 한 이제 코스피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 원래대로 돌아가지가 않고 환율이 네. 내려가면서 지수가 내려가는 것은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나요? 네, 일단은 환율 네. 영향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네.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금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 환율대에 따른 외국인의 이제 매매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100원을 경계선으로 1,100원대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지만 1,100원 이하로 떨어질 때는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런 현상은 이제 환율의 영향권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네. 현상은 이거의 영향권보다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정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고 계시죠? 일단은 첫째는 스페인이 이제 구제 규모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아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정 절벽, 그리고 QE G2 중국의 이제 다음 주에 지도부 교체가 예정되어 있고 미국 대선도 예정되어 있죠. 네. 정치권에 관련된 영향권이 다음 주까지는 이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환율이 내려갈 때 지수가 올라가는 원래적인 그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트리거는 달러화의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달러화를 네. 보고 있습니다. 가장 네. 중요하게 보는 게 달러화고 두 번째 이제 US 달러, US 10년 만기 국채 T노트를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네, 현재 흐름은 이제 다음 장을 보면 US 달러가 이제 80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의 낙폭을 보면 벌써 80달러를 넘어섰어야 되는데 이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통화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지력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는 지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US 달러 80 네. 유지선이 유지되는 것. 네, US 달러 80달러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자. 네. 네, 지금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서 경제 지표 또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다뤘지만 경제 지표와 환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밖에 더 중요한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김현웅 PB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환율이 이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떤 캐리 트레이드의 그 어떤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환율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사라지면 좋은데 외국인은 왜 계속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팔 것인가라고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어떤 캐리 트레이드의 차익 실현의 의미는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시각을 좀 돌리려고 합니다. 결국에 외국인 매도의 원인은 어떤 캐리 트레이드의 차익 실현 그리고 단기 반등을 노린 어떤 차익 실현의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시장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전망이 저도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1890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장 그 외국인들이 그 환율이 계속 빠진데도 불구하고 파는 이유를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의 그 지지율 변화 때문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는 예. 어떤 지금 버냉키 의장에 대한 어떤 강등 이런 내용도 해임설까지 있었고요. 나오고 있죠. 네, 만약에
지금까지 모든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해온 권익회 의장이 강등될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이 모두 숲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위험 자산 선호 현상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결국에는 그렇게 매크로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그 롬니 후보의 그 격차를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다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다가 근데 계속적으로 뉴스를 체크해 보면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롬니 후보가 조금 쫓아오고 또 있고 우세를 보이려고 하죠, 지금. 예, 실제로 이제 롬니 후보가 쫓아오고 있고 네네. 미국인들 절반 이상이 뭐 흑인들 싫다 이런 뉴스까지도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롬니 후보에 대한 당선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지금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결국에는 그 지수를 움직이는 수급은 역시 외국인들입니다. 선물 수급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맘대로 거의 코스닥 시장을 조정하고 있는 지금의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코스닥 시장의 매수 전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 자체는 계속적으로 쇼크로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심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롬니 후보 당선에 대한 우려감은 다름 아닌 QE3 또 그동안 진행이 되었던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되느냐 여부에 대한 우려감으로 확대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대선이 정말 중요해요. 또 일각에서는 시장의 주도주 자체도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수연 전문가님, 이번 주 변수 중요한 것만 짚어볼까요? 네, 중국의 제조업 PMI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이제 HSBC 제조업 PMI가 좋게 나왔고요. 중국발로 이제 좋은 재료가 좀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 갈수록 금요일 날 미국 실업률이 발표되는데요. 지난달에도 좋게 발표됐는데 이번 주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은성 기자, 지수의 방향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여의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지선, 논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당분간 1900선에서 지루한 조정 장세를 좀 펼칠 것으로 시장에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순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국 지도부 교체 때까지는 이 관망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좀 관망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더라도 이 미국 대선 이후에 부상할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이 증시 상승에 좀 제한을 두는 요인으로 좀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주 후반 중국 PMI 지수와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등 이 산업 동향을 알 수 있는 이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거시 지표가 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다면 이 제한적인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1900선 회복과 제한적인 반등을 감안한 대응이 이 바람직하다고 여의도에서는 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투자 전략 나우에서도 그랬고요.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지수 하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00선 아래에서는 추가적인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쪽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900선 이탈 이후에 지지선에 대한 이야기 두 분 전문가의 의견 보시죠.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1870포인트 그리고 김현웅 PB는 아주 넓게 열어두셨네요. 1800포인트라고요. 자, 그럼 김현웅 PB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요? 1800포인트까지 내다보신다고요? 전략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발 1800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 바로 1800을 가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뉴스 플로우를 체크해봤을 때 자꾸 롬니 후보가 올라오고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1800을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습니다. 제가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를 할 것이라고 성금을 모조리 쓰고 이런 좀 리스크 관리를 안 하는 네.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좀 크게 좀 열어봤고요. 네네. 일단 시장 자체가 호재가 좀 딱히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락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격 매도는 하지 말되 어떤 섣부른 판단에 있어서 추격 매수도 하지 말자라는 것이 결국은 저의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환율 단기 반등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어떤 의견을 철회를 했는데, 그 외국인의 그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만 어떤 코스닥 시장에 잠깐 돌아오는 거 말고요, 어떤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들이 그 어떤 상승을 만들어주는 그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만 네.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00포인트까지 보면 참 아찔한데요. 공포 유발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추격 매수나 분할 매수 섣부르게 하지 말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단을 아주 넓게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수연 전문가님, 1870포인트도 꽤 깊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그렇죠. 주식을 사신 분들은 10포인트, 맞습니다. 10포인트가 참 아쉽거든요. 전략 주시죠. 네. 현재 외국인 수급이 지금 강하게 하방을 압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 중에 하단보다 이제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는 이제 1900선이 지금 저항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선에 대한 지지력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상승 채널이 이미 훼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저점을 지지할 것인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안전자산 강화는 이제 위험자산보다 좀 약한 것, 그다음에 G2의 정치 국면이 해소된다는 기대감, 그리고 중국발 기대감이 오히려 스페인보다 더 빨리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교한 인덱스인데요. 위에 보이는 녹색 선이 네. 이제 안전자산인데, 위험자산은 크게 낙폭을 보였었죠. 하지만 안전자산은 상승 강도가 좀 약합니다. 즉, 안전자산은 아직도 지수를 반등할 수 있는 기준선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 네. 거기에 이제 핵심 지표 두 가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 국채 10년물인데요. 이게 이제 1.73선을 지금 기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78을 기록했는데요. 1.72를 유지해준다 그러면 안전자산은 계속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US 달러가 80달러, 지금 경계선이 좀 와 있긴 한데, 이 선을 유지해준다 그러면 역시 지수 쪽에는 주식 쪽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런데 김현웅 PB는 만약에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런 시장의 논리 자체도 무너질 수 있다.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그동안 시장을 유지시켜왔던 구도가 무너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걸 좀 우려는 하고 있고요. 현재는 네. 그걸 반영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롬니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버냉키 의장의 인디언 기후제를 지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인디언 기후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롬니 후보가 된다 그러면 기후제를 지낼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완만하게 기대됐던 반등 혹은 경기 부양이 기대감이 꺾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롬니 후보가 당선되는 건 저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저도 김현웅 PB와 같이 지금 얘기했던 지지선은 그 하락 채널의 저점이지, 하락 트렌드는 아직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하락도 더 가능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그 오바마 후보가 선전을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롬니 후보가 당선됐을 때 예상치는 넣지 않았습니다. 네,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QE3, QE의 종언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은요, 이 우려가 큽니다. 네, 자, 물론 코스피 그렇죠. 차트 보여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듣고 넘어갈게요. 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견조하게 지지됐던 1960선, 이 상승 채널 저점인데요. 이걸 깼습니다. 그리고 하락 채널 이제 초기 패턴을 형성을 했는데요. 하락 채널은 고점이 낮아지는 게 하락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900선을 저항선으로 하고 있고, 저점은 1870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저점이란 것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꼬리를 들었을 때 이때가 저점이 확인되는 겁니다. 현재 차트, 어제 차트로 보면 아직 저점이 확인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기대감은 1870선을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지된 후 하락 트렌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다우였습니다. 미국 국채 달러화, 또 미국의 대선 결과,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심규동입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 출발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0.4%대 9포인트 밀려서 현재 2057포인트로 오전장을 약세 출발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